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6월 2일 수요일 피검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는 알고 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어제 동네 산부인과를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2.0 HCG 수치가 2.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은 비임신으로 보통 보거든요. 물론 이제 카페나 후기를 보면 1.98에 시작을 해서 이미 출산해서 3개월이신 분도 있고, 뭐 2.2에 시작해서 만출까지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도 후기를 많이 봤지만 거의 드문 경우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분들은 낮은 수치에서 시작해서 출산까지 할 수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너무나 모든 이제 몸 상태나 호르몬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르니까. 제 지인 중에도 임신 5주까지 임태기를 3개, 4개까지 했는데도 항상 한 줄이 나와서 임신인지 몰랐는데 생리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병원을 갔는데 임신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히 드물게 뭐 호르몬끼리 뭐 교란이라 그래나 충돌 때문에 2줄 임태기가 한 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당부 아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뭐 10,000명 중에 1명일지 100명 중에 1명일지를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 지인도 그랬었고, 임신인데도 임태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험관 같은 경우는 질정이라든가 프롤로틱스 같은 거 약을 끊으면 사실 유산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피검까지는 될 수 있으면 약을 안 끊으셨으면 좋겠고, 정 답답하면 저처럼 그냥 동네 산부인과 가서 미리 피검할 수도 있으니까. 피검사 비용은 저는 19,4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라서 소진비는 따로 없었고 피검사비 19,400원 나왔었고, 일단은 비임신이로 나왔는데 1차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 수치가 3차 피검까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봤을 때, 자궁의 임신일 확률도 있고 착상이 됐다가 흘러서 그게 임신 수치가 유지가 조금이라도 되는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궁의 임신이면 MTX라고 해서 항암제를 먹어서 배아를 말려서 그냥 죽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말이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웠는데, 제가 이제 암 수술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사선 먹는 그 동위원소 치료도 해봤고 했으니까 그 약이 얼마나 힘든지 대충 예상이 되니까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해서 1차 때 정말 가슴 조였던 기억이 있어요. 다행히도 4차 피검 때 수치 0점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MTX까지는 항암제는 먹진 않고 종결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어저께 2.0이 나와서 사실 또 그때 1차 때 공포감 같은 거 좀 막 가슴 졸였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종결되려면 깨끗하게 0으로 종결이 돼야지 한편으로 마음이 편한데, 또 2점대가 나오니까 혹시 1차 때처럼 이게 계속 유지가 돼버리면 자궁의 임신에 대한 또 공포심이 또 들 것 같고, 실질적으로 후기나 주변에서 보면 자궁의 임신으로 수술해서 나팔관 하나를 제거하신 분이 있어요. 저 지인 와이프 중에.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시험관이 자궁의 임신이 확률이 높은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깨끗하게 종결이 안 되고 2.0으로 끝나서 또 몇 차까지 피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뭐 오늘 피검을 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분이 안 좋을까봐 같이 일하는 동생이,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투잡인데 사실 오늘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을까봐 9시 피검을 하고 10시에 진료를 보기로 했는데, 저는 좀 성격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 좋지 내 혼자 판단하고 마무리 짓고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닐 때 아니더라도 뭐 수치 어쨌든 2.0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2차 피검을 해서 떨어지는 걸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직접 얼굴 보고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싶어서 9시에 피검하고, 그럼 10시 반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래서 10시 반에 진료를 볼 거거든요. 그 중간에 텀이 비고 그때 이제 동생이랑 근처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생이 그냥 저 우울할까 봐 같이 가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간 김에 본인도 이제 거기 병원에서 그 보건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을 받고 오던가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을 픽업하러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피 검사가 어떻게 될지 제 마음은 지금 최악의 상황만 면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있는 상황이라 조금 어떻게 될지 좀 가슴이 좀 많이 떨려요. 병원 다녀와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한 8시 50분에 도착해서 아침 일찍 갔더니 대기 번호표가 체열실에 60번까지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면 2, 3명, 4명 이 정도 기다리는데 밖에까지 줄이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체열을 하려고. 그래서 9시 반 정도에 체열을 했는데 이제 미리 체열 담당자한테 말을 했어요. 10시 반 진료를 보기로 했는데 혹시 10시 반까지 결과 나올 수 있게끔 좀 빠르게 체크를 해달라 했더니 그러면 표시를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줄을 많이 있을 줄 몰라가지고 원래는 9시 정도에 피검을 하면 10시 반 진료 전에는 피검 결과가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전날 일반 병원에서 피검을 했고 임신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2.2를 계속 유지하거나 조금 오르면 그게 이제 자궁의 임신일 수도 있어서 제가 그게 좀 불안했는데 오늘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1.1로 다행히도 수치가 떨어졌어요. 만약에 임신이 아니라면 수치가 어정쩡하게 나와서 희망고문하거나 자궁의 임신이어가지고 MTX라고 항암제 배아 말리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몸에 무리가 오니까 그리고 그 약을 먹으면 또 한동안 시작을 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1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피검은 2.0이고 1.1이었고 다행히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지 그걸 상의하기 위해서 임신이 아닌 건 알았지만 사실 오늘 병원에 기대를 갖고 간 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냉동해놨던 배아가 하나 있거든요. 그때 공남포 이후에 5차를 재도전해서 이제 냉동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채취를 한 번 더 하고 모아놨다가 냉동 이식을 할지 아니면 요번 달에 그냥 냉동만 할지 아니면 쉬었다가 새로 신선을 할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채취를 바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저 입장에서 지금 신선 7차 지원인데 지금 6차까지 써서 한 차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차수는 좀 신중하게 쓰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사주 공부하는 친구한테 이제 그런 사주에 대해서 상담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100% 사주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도 통계고 어떻게 뭐 학문이니까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요번 5, 6월이 좀 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운이 간당간당 반 정도 그러니까 될랑말랑 이런 느낌이래요. 근데 이게 아기 운은 이제 부부의 또 운을 봐야 되니까 근데 남편 운이 조금 약한가 봐요. 그래서 근데 꼭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일단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에 냉동을 해보고 냉동한 게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쉬었다가 12월에 신선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중간에 무리해서 해도 운이 안 들었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주를 떠나서 제가 요번 그 냉동해 놓은 걸 오래 보관한 거 싶진 않았고 냉동한 거를 냉동을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냉동 이식을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때 좀 쉬면서 제가 좀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이제 근육량 좀 늘리고 제가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돼서 비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방량을 좀 다운 시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혈압 수치도 좀 높게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트레이너 할 때 배운 게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 고지방 뭐 이러면 아무래도 임신 중에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애초에 높은 사람은 임신 확률이 좀 낮다고 저는 트레이너 할 때 운동생리학 배울 때 배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도 제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체력이 많이 딸리니까 그걸 실천에 옮기지 못했고 시험관을 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고 싶지만 몸이 안 따라줘서 못했는데 시험관과 동시에 다이어트를 하기는 제가 피트니스 선수 생활도 했지만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해볼 만큼 해보고 그러니까 냉동 이식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5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옛날에 선수처럼 막 3개월에 10kg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달에 2kg씩 해서 5개월간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어느 정도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한 다음에 그때 몸을 관리를 해서 12월 정도에 시작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냉동 이식은 채취를 안 하면 그렇게 무리 올 것 같진 않다고 일단 초음파부터 보자고 해서 초음파를 확인했는데 내막 상태나 이런 거 다 좋았었는데 이번에 안 된 게 참 안타깝다고 하셨고 좀 착상 시도했다 흐른 것 같다고 하셨고 약간 출혈이 한 4, 5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아쉬운 게 이번엔 좀 배아 상태가 좀 좋아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다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피가 나오거나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지 그랬냐 왜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안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 받은 몸이 좀 아픈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체념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피가 막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게 그닥 좋은 건 아니니까 바로 연락을 하며 뭐 약 수치를 올리든가 뭔가 처방을 하겠다고 신신당부하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번 생리가 이제 약을 끊으면 며칠 안에 생리를 시작할 거래요. 그래서 생리 시작하면 전화를 해서 지금 프로부기노마를 미리 처방 받았거든요. 근데 여유 있게 받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한 통을 처방을 받았는데 약국을 갔더니 두 군데나 다 품절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다행히도 병원 근처에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한 군데가 몇 통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한 통 받아왔고 생리 시작하면 전화로 상담하고 갖고 있는 약 몇 알씩 먹을지를 처방해주면 처방한 약을 먹기 시작하고 며칠 후에 초음파를 보러 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6월 22일 경에 사실 날짜가 좋다 그래서 그때쯤 이식하고 싶다고 하니까 최대한 조율해가지고 맞춰서 약 먹는 걸 조절해서 그쯤 이식하던가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현실주의자인데다가 되게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심한 면도 물론 있지만 제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라 어제 2.0 나오고 나서 포기는 진작에 했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자궁에나 이런 다른 위험성이 있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수치가 떨어져서 그나마 마음 편하게 동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생리만 시작하면 이제 동결 1차 동결이식은 한 번도 동결이 나온 적이 없어서 못했는데 동결 1차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막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많고 내일처럼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돼서 참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동결까지 하고 안 되면 저는 이제 한 5개월 건강관리 다이어트 하고 신선 7차를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뭐 영상 꾸준히 이제 종종 올릴 거고 동결 이식 준비 과정이라든가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거라든가 그동안 뭐 림프 마사지로 좀 피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황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림프 마사지나 뭐 지압 슬리퍼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런 영상도 시간 내서 하나씩 올리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